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지방 숙청 작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방 숙청 작업이라는 것은 각 도당위원회와 지방정권기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탈북했다가 개성으로 재입북한 탈북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몰랐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경비를 선다는 북한 초소도 뚫렸습니다. 최전방 초소가 뚫렸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특수부대 요원들이 만약시 김정일을 노린다면 얼마든지 개성을 통하던 전선지대를 통과해서 사련까지 들어가는 건 식은죽먹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경계가 심한 것이 바로 군사분계선입니다. 이 군사분계선만 뚫리게 되면 내륙으로 진입하는 것은 산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경로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2군단 정치위원과 그리고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6사단 사단장과 정치위원 보위부장이 모두 평양으로 불려 올려갔다고 합니다. 아마 보위부장은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방역 문제가 아니라 바로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이 뚫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특수부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그거를 보여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정은이 경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에 침투해서도 약 4, 5일 동안을 활보하고 다닌 데 대해서 지방 당 정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시작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특히 국경연선까지 계속 뚫리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김정은은 경로하여 국경연선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당과 정권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방당 정권기관들은 김정은의 이 지시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경연선을 가지고 있는 즉 함경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이 지방정권기관들이 지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특히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했던 한 여성의 편지를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앙당 검열은 바로 조직지도부 조영원이가 지휘한다고 합니다. 직접 김정은이 조직지도부 검열 담당 제1부부장인 조영원에게 명령을 하여 전국 지방당 정권기관들에 대한 검열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조영원은 그야말로 북한 간부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한때 저승사자로 불렸던 검열 담당을 책임졌던 이재강 제1부부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비참하게 말로를 끝냈지만 그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재강 다음으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조영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앙기관 내에서도 조영원이 한 대 걸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소리가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영원이 바로 이번 검열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함경남도 당위원회와 그리고 함경남도 보위부, 안전국과 같은 이런 지방 정권기관들에 대한 집중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바로 도당위원회, 도보위부, 도안전국의 한 여성이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마약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오히려 그 마약 범죄자들이 이 여성을 죽이려고 했던 것 보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무마시키고 중앙당에는 보고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검열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밀수자들, 범죄자, 마약 범죄자들과 결탁한 지방당 정권기관들이 부정부패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북한의 전국 각 지방에는 신흥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흥부자들은 바로 지방당 정권기관들과 결탁하여 부정부패를 이룬 신흥부자들입니다. 이 신흥부자들도 타겟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흥부자들과 결탁한 지방당 정권 권력자들이 바로 타겟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타겟이 된 것은 지금 뒤지부진하고 있는 외화벌이 사업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즉 당창건 75도를 맞으면서 평양에서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와 군중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 사실을 7월 달에 최초로 저희 방송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무역 일꾼들과 외교관, 공관들의 자금을 모아서 올려보내라는 할당량이 배정되었다는 말씀도 이미 전에 드렸습니다. 지금 이처럼 북한의 김정은은 당창건 75돌 즉 10월 10일을 맞으면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물자를 공급해 줘야 되고 필요한 자금을 대줘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해커들에게도 명령이 떨어졌고 심지어
지금 비밀 난수 방송까지 공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번 당창건 75도를 성대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금을 짜내는 방법을 바로 지방당 정권기관들을 옥죄이고 그리고 검열을 통해서 그들이 숨겨놨던 자금들을 회수하고 또 신흥부자들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여 부정부패와 연관이 있다면 모두 압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정작업은 여느 때의 사정작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경연선이 뚫리고 밀수업자들이 계속해서 김정은의 오만 지시와 당정의 지시문이 내려가도 이 밀수업자들, 즉 지방당 정권기관들과 결탁한 밀수업자들은 계속해서 밀수품을 북한으로 들여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리 김정은이가 지시해도 먹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은 사정의 칼을 뽑아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도당위원장들이 참석한 이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당정연에서 내려간 지시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경연선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밀수행위를 근절할 때에 대한 지시를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수 행위가 일어나는 보고가 올라오는 데 대한 김정은의 질책과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김정은의 통치력, 김정은의 리더십이 약화됐고 또 지방당 정권기관들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또 지방당 정권기관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밀수업자들 또 마약업자들과 결탁해서 돈벌이에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해 줬지만 이제 당창건 75돌 행사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급하다는 것입니다. 지방당 정권들에서 자금이 올라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국경연선이 뚫리고 전현지대까지 뚫리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김정은의 통치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번에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경로한 김정은의 칼에 지방당 정권 기관 일꾼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를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